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톤으로 나올까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렸던 이번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문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경제 자강을 강조했고 또 광복은 분단을 극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남북 간 평화 경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말만 있었고 제대로 된 실질적 해법은 없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북한도 남측과 더 이상 마주 앉지 않겠다며 비난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자, 정치와 어정용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고요.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환일 관련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이런 말은 딱 한 번씩만 지금 언급을 했고요. 전체 톤도 보면은 직설적인 규탄보다는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일본의 성찰을 촉구하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15 경축사가 지금 한참 심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이 경제 관계,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가 이제 세간의 관심이었는데요. 네. 예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최근에 와서 조금 유연한 태도로 좀 선회하는 게 아니냐. 추세가 좀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입장 속에서 어제 8.15 경축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강의 이 확전은 좀 자제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적 협상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서 대화 협상의 틀로 언제든지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대화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 입장을 갖고 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라고 하는 출구는 열어보겠다라는 네. 것으로 좀 접근이 된 것 같아서 최근에 와서는 일단 그 집권 여당 일각이나 아니면 그 정치권 내에서 좀 벅적 그렇게 나왔던 이런 감정적인 과잉 대응은 대통령 스스로는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부분에는 비슷한 해석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보면 일본이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청와대가 이번 경축사 작성을 앞두고 여론조사도 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읽었다라고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제에 초점을 강력하게 맞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경제 8.15 경축사가 됐다. 그래서 키워드도 보니까 경제라는 단어가 39차례. 가장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평화는 27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 이번이 세 번째인데 네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평화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경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죠.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일 무역 갈등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 보복과 관련해서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응답을 해서 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8.15 경축사를 한 달 넘게 네. 꼼꼼히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책임 있는 경제 강구. 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 구조도 바꾸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국제 분업 체계를 존중하고 나누어 주기는 하겠지만 뺏는 나라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당당한 이제 경제 주권을 강조했는데 이건 네가 이제 잘하겠다 자강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결국 이제 자강론이죠. 그러니까 반일보다는 그 길을 얘기한 건데 우회적으로 좀 일본을 좀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일각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쿄올림픽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호와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보이콧하지 않겠다. 약간 네. 선을 좀 그어주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어제 그 8.15 경축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권 여당 내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목소리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동경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작년에 평창, 네. 내년에 도쿄 올림픽, 그리고 2022년에 베이징 또 동계 올림픽. 네. 그래서 잇따라 열리는 동아시아의 릴레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이건 동아시아의 우호와 협력이 아주 좋은 그렇군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만 본다면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원칙 집단을 취해야 돼. 이것을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또 안보 이슈라든지 또 다른 이슈로 확전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자제하겠다는 것을 보인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24일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본과 안보 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과의 얘기했어요.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어저께 안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던 이유가 멘트에 있겠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24일까지 결정해야 되는 지소미아도 동경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선을 그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경제 이슈고 과거사 이슈지 이걸 다시 안보 이슈까지 넘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좀 실리적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나올 올림픽처럼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않았지만, 뉘앙스로 네. 뉘앙스로 봐서는 봐서는 그렇게 그렇죠. 판단해 볼 수 네, 있다. 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일, 뭐 종전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이게 7년째 계속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직접 가서 참배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군국주의의 길로 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2013년도에는 직접 참배를 해서 주변국들로부터 이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니까 그랬죠. 직접 참배는 안 하고 7년째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결국 이제 A급 전범 14명 비롯해서 246만 명 그렇죠. 뭐 전몰 장병이랄까 자기네들은 영웅 취급하는 거죠, 전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건데요.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신이 된다. 네. 그러니까 계속 군국주의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7년째 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 네. 또 뭐 참회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베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일본 내부의 극우 보수 세력을 의식해서 네. 집권을 계속 유지하고 연장해 나가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네.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지금 머물러 있고 더 심지어는 이번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한일 관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참 역설적인 게 야스쿠니라는 말이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베의 이런 행보는 결국은 일본을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참화로부터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불안한 나라로 만든 것 아니냐. 그리고 주변 나라 또한 다시 불행의 과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우려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역설적으로 독일 총리가 히틀러의 무덤을 참배한다. 라면은 그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똑같은 행위예요. 네, 똑같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그런데 나루히토 일왕, 새로 이제 즉위한 일왕은 깊은 반성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지난번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러죠? 선왕은 아니고 상황. 이 상황이죠. 네, 상황이 했던 표현에서 그렇게 한 발짝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깊은 반성이라는 게 일단 아베 내각의 어떤 온도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8월 10일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된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종전 기념일이고 사실은 패전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같이 행사를 하는데 이 새로 즉위한 이 나루히토 일왕의 깊은 반성이란 말은 조금 뭐 성에 차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베 총리의 묵묵부답과 변주해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그만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야수꾼의 공물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역사적 책임이나 어떤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없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란의 입장에서는 깊은 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루히토 일왕이 사실 새로 즉위했을 때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동아시아 평화,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네. 부친인 아키히토 일왕도 굉장히 평화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키히토 일왕의 평화주의를 그때 계승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의 사실은 본인이 사실은 천황으로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따져본다면 반성과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근데 지난 부친이 이 아키히토 일왕이 즉위했을 때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한 적이 자주 있어요. 그리고 야수꾼이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도 확실하게 했던 게 있는데 아직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아베 총리가 선두에 서서 이른바 군국주의 우경화 세력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이잖아요. 그게 또 천황 중심주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나루히토 일왕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좀 기초가 주목되는 대목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또 한 축을 담당했던 남북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그 기저에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그래서 평화 경제 구축 이 부분일 텐데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 2032년에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그리고 2045년에는 원 코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 그때까지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제시한 건 아마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가장 특이한 점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네. 그리고 또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평화 교류 협력이 잘 진행이 돼야만이 그걸 또 동력을 삼아서 북미 관계, 그리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뭔가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전환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의 요지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과 북이 굉장히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뭐 오늘 아침처럼 미사일을 쏘면 안 되는 거죠. 설령 좀 북한의 입장에서 속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가야 될 것이 남북 개성공단 재가동하는 것이고 금강산 관광을 또 다시 재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에 좀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한국을 강력하게 비방 내지는 비난하는 거는 뭔가 한국의 역할이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북미 관계에서도 뭔가 좀 대북 제재를 좀 부분적으로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도 뭐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을 좀 뭔가 물꼬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통령 평화경제론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물론 이제 얼마 전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평화경제를 이제 우리의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배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 새벽에 또 김정은은 미사일로 화답을 한 꼴인데 어제 경축사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 대목이 많잖아요. 저도 지금 그때 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완도의 섬소녀가 그 남포에다가 창업을 하고 이걸 다시 데리고 뻗어나가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회령의 소년이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칠레 남미로 뻗어나가는 생각을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입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상상의 나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2045년 지금 통일을 로드맵으로 제시한 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비핵화는 완전히 교착되어 있고 남북 관계는 연일 미사일을 꽝꽝 쏘면서 남조선 당국자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 2045년 통일, 그다음에 남포의 소년이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완도의 소녀가 회령 가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상하고 싶은 꿈이지만 당장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정서에만 의존해서 계속 감정상으로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좀 우리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실이 좀 차갑습니다. 지금 북한 반응이 조평통에서 성명 냈는데 생각보다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경축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평화통일, 그다음에 남북 경제공동체에 대한 정말 신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 새벽에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나왔고요. 또 오늘 또 새벽에 미사일 2발을 또 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이건 좀 방송용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정말 어떻게든 이걸 풀어보려고 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쌀도 주겠다고 하는데 좀 묵묵부답인 것이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우리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대화, 남북관계에 대한 것은 지나친 짝사랑이 되는 게 아닌가. 과연 북한 쪽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 달 새에 몇 차례나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 메시지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우려만 표시하고 애의주시하는 정도만 끝날 게 아니라 북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긴 하더라도 네. 할 말은 해주는 그런 좀 원칙적 입장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국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분명해 보이고요. 북한 조평통의 담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미 훈련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무기 도입 관련해서 이렇게 한반도 내에서 남한에서 미국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무기도 들여오는데 북한과의 평화 경제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왜 차이 없을까요? 결국은 대화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지금 태도가 논리적으로는 틀린 태도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하니까 네. 자신들도 뭐 자위 차원에서 미사일 도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한미 군사훈련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했다기보다 앞으로 남측과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버렸거든요.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건데 결국은 대화와 또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지금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한국을 궁지에 몰아서 한국이 좀 뭔가 물꼬를 튼 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몰아서 미국을 압박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넓어지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좁아지겠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북한의 김정은 내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전략을 그렇게 세웠다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의 2032년도에 남북 올림픽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2045년도에 원코리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런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네. 북미 간의 급속도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도 물꼬가 트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망을 보면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 내년 11월 이전에 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과물을 낼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결과물을 안 내고 안 내는 이유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미국의 진보 보수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선의 간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오히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급물살을 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양 지도자들이 그냥 말폭탄 오갔는데 그걸 어쨌든 간에 반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계속해서 더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반론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한미훈련에 대한 그 북한의 으름장 정도로 좀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조평통에 그 담화에 나와 있죠. 한미훈련이 끝나면 저절로 다시 마주 앉을 거라 생각하는 큰 착각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한미훈련이 끝나더라도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거라고 좀 단호하게 입장을 누차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북미국장이라는 자도 그랬고요. 이번에 조평통은 훨씬 더 대남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그 실무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그렇게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북에 대한 짝사랑을 갖고 있는데 왜 김정은 이렇게 나오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믿고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모욕적 언사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하시라도 서로 직접적인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라도 자기가 언제든지 트럼프하고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랑스러운 친서를 보내고 있고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고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만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한국 필요 없다. 한국 자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는 접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리고 좀 제일 또 이게 제가 볼 때 볼썽사나운 것이 한미연합 훈련한다는 핑계로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 도입했다는 건데 한미훈련을 우리가 합니까? 미국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옵니까? 미국한테 사는 대해서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고가를 주고 사는 F-35A고 미국과 같이 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이에요. 그것을 놓고 미국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면서 한국 대통령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다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경축사에서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죠.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 대화냐 대결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인데 대화 대결은 둘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를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할 때는 국방을 지키는 차원이나 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는 단호하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대결 문제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하는 것이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4월 달부터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그 6월 달에 지금 남북미 판문점 회담 이벤트를 했습니다만 지금 볼턴 보좌관이 엊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판문점 회담 직후에도 지금 실무 협상 한 번도 접촉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중요시하는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대화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에 집착하거나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이 돼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입장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짝사랑이라고 일방적으로 폄하를 했는데 그러면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새롭게 물꼬를 트이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트이고 어쨌든 간에 세계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고 남북미 3개국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이런 세계사적인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럼 대결로 가야 됩니까? 그럼 핵무장으로 가야 됩니까? 결국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해서 평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반도 동북아에 모두가 공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를 책임지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통일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조금 더 대화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역할 분담을 하는 필요는 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어제 대통령 논리라고 그러는데 대결이냐 대화냐 선택하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대결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라는 것 자체가 대결을 할 거냐 대결을 할 수 없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방을 책임지거나 안보를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의 그 전쟁 상황까지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결에서 뒤지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 대결을 평화체제를 하기 위한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대통령의 조금 그 큰 그 과도한 좀 신념은 대화 자체에 좀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대화가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만남.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났죠. 세계적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남도 수단이죠. 만남도 수단이고 대화도 수단입니다. 그 수단은 뭡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더 진작시키고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목적 하에서의 수단으로서의 대화가 수단으로서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과 대화가 이제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애초 생각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 조금 현실을 직시해 보자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얘기는 또 해야 되니까.